홍콩이요. 제가 비디오를 통해 본 나라 중 최고였어요. 헐리우드 영화는 안 봤냐고요? 봤죠. 어린 나이였지만 미국이 짱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어릴 적엔 홍콩에 더 끌렸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애정하던 배우들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줄리아 로버츠도 좋아했지만 장만옥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셀 수가 없어요. 복리, 장민, 왕조현, 구숙정, 관지림. 셀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탐 크루즈도 참 좋아하긴 했는데 주성치가 100배는 더 좋았어요. 제가 지방에서 자란 탓일까요? 만약 서울에서 자랐다면 비디오 속 별들이 소근대는 홍콩의 밤거리를 봤어도 별 감흥이 없었을까요? 어느덧 40대 중반이 된 저는 이른바 홍콩 영화 세대입니다. 세대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을 만큼의 홍콩 영화의 물결이 제가 자랐던 공간 곳곳에 분명히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해서 홍콩에 오면 마냥 좋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홍콩에 온 제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족같았거든요. 이게 좋은 면도 있고 솥같은 면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딜 가든 그 두 가지 감정이 늘 포개진 채로 제 몸에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해서 와 같은 느낌의 영상을 기대하셨다면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만들고 싶었죠.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참으로 미묘했던 저의 홍콩 여행 함께 둘러보시죠. 많이들 아시죠? 초이홍 아파트입니다. 사람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뭐 한산하네요. 근데 사진하고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조금 낡고 묽은 느낌이 들어요. 영상에 비해 사진은 색을 진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제 핸드폰으로 찍고 색을 진하게 보정하면 이런 때깔이 나와요. 어떤 게 더 예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사실 홍콩 여행에서 제가 기대한 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홍콩이라는 공간 그 자체였거든요. 록와 주차장입니다. 햇볕이 진하게 물들어서 꽤 근사한 풍경이었습니다. 딱 봐도 인스타 성지의 자격이 충분하죠. 여기 와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랑 비슷한 나이대의 한국인은 홍콩에 오더라도 여기에는 안 올 것 같다는 생각. 아마 다들 홍콩 영화를 추억할 만한 장소에 가거나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 쇼핑을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MZ세대는 이 홍콩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인식할까 궁금해졌습니다. 이 당시에 이 두 분에게 나이를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 눈에는 20대로 보였습니다. 홍콩의 MZ세대들에게 현재 한국은 어떤 이미지일까?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홍콩을 볼 때와 비슷한 감정일까요? 혹은 너희도 우리처럼 언제든 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까요?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여기까지 와서 무슨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나 싶을 겁니다. 제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몬스터 빌딩으로 가는 길입니다. 익청 빌딩이라고도 하죠. 홍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일 겁니다. 영화 1000밀밀의 장만옥이 맥도날드 모자를 쓰고 나타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가 1000밀밀의 촬영지는 아니에요. 앞서 언급했듯 홍콩 영화를 보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저 저 비디오 속에 펼쳐진 홍콩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죠. 이 몬스터 빌딩은 그러한 제 바람에 가장 부합한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여행자에게도 생경함을 줄 수 있는 공간. 그 어디에도 없는 홍콩만이 낼 수 있는 분위기. 홍콩에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콩 영화와 관련해서 저는 늘 남들에게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릴 적에도 그랬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30이 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세계 영화사에 족적을 남긴 홍콩 영화들. 작품성과 미학성을 동시에 갖춘 작품들을 뜯고 맛보고 즐기는 사람인 척 말하곤 했거든요.
영화적, 미학적 이론들을 곁들여 그 영화들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저는 참 멋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화양연화를 제외하면 명시한 작품들에 큰 감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왕가위의 영화들이 왜 그렇게 찬사를 받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 뭔가 식견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식견이 좀 없으면 어떤가 싶은데 그땐 왜 그렇게 지적 허영심이 가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천밀밀과 같은 멜로 서사를 좋아했고, 그리고 더 어릴 적엔 주윤발, 유덕화, 그리고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주성치가 나왔던 도박물과 학원물 등의 코미디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러한 제 취향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죠. 이곳 센트럴 지역을 걸으면서 어린 시절 제 눈에 맺혀있던 홍콩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심에는 화려한 건물이 넘실대고 생활 공간에는 복잡하고 쾌쾌한 멋스러움이 서려있는 곳. 그런데 실제로 홍콩 땅을 밟는 내내 미묘한 기분이 듭니다. 어떤 곳은 그 시절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으면서도, 또 어떤 곳은 제가 기억하는 속성들이 흐릿해졌다는 느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원래 이 정도밖에 화려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 멋스러움이 빠지고 그 자리에 복잡하고 쾌쾌한 자국만 남아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로다, 이거 엉망이다, 망했다, 뭐 이런 기분이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좋았어요. 우와, 드디어 내가 홍콩에 왔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을 거닐면 당연한 얘기지만 광둥어가 들립니다. 그 당연한 광경도 저한테는 모두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어릴 적에는 홍콩말의 이름이 광둥어라는 것도 잘 몰랐지만 아무튼 제 귀에는 참 멋있게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네요, 네좀애야, 님가야, 할매야. 죄송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거보다 더 뻔뻔하게 잘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때가 10월이었습니다. 10월이 홍콩의 비수기인가 싶기도 했어요. 소호라는 이름의 이 지역, 원래는 젊은이들로 북적인다길래 왜 북적이나 싶어서 와봤는데 하나도 북적이지 않아서 괜히 적적하기만 했습니다. 이곳 덕라오 벽화를 비롯해 헐리우드 벽화 등 유명하다는 포토스팟을 찾았습니다. 제가 홍콩에 오면서 기대했던 것 중 하나가 홍콩만의 느낌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벽화들은 어쩌면 이미 많은 것이 쇠락해버린 홍콩의 마지막 발버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수준의 벽화인데 뭐 분명 예쁘기는 하죠. 하지만 홍콩은 이 정도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제가 홍콩에 대해 너무 기대가 큰 걸까요? 이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봤을 땐 약간 유치하고 심지어 저렴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홍콩이 내리막을 걷는 동안 한국은 오르막을 올랐다는 묘한 쾌감이 제 시선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참 멋져 보였는데 라는 속마음이 피어오르면서 내리막을 걷던 홍콩에 대한 안타까움과 오르막을 뛰어오르던 나의 국가에 대한 뿌듯함이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도 이제 곧 내리막을 걷게 될까? 얼마 전에는 사실 내리막이 아니라 시궁창에 던져질 뻔한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막을 만나기는 무척 어렵지 않을까 싶은 불길한 마음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서양인들이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길래 내친 김에 이 친구들을 담아야겠다 싶어 촬영 허락을 구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가도 맞다, 홍콩은 국제도시지, 그러니까 말이 되는 풍경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정짜오라는 이름의 섬에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가는 이유가 제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홍콩 영화에서는 배우들이 배를 타는 장면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탄 겁니다. 어이가 없죠. 홍콩에 오면 꼭 한번 배를 타보고 싶었거든요. 행선지는 그냥 뱃삭이 가장 저렴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저한테는 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으니까요. 정짜오 섬은 산책하며 둘러보기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즐겨봤던 홍콩 영화 속 주인공들은 대개 서민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들은 앞서 언급했던 구룡반도의 초이용 아파트나 홍콩 섬에 있는 익청 빌딩 고층 아파트에 살거나 지금 이 섬에서 보이는 집과 같은 곳에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공간에 가면 장만옥이나 구숙정 같은 배우를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때는 그들이 촬영을 끝나고 돌아갈 집이 으리으리한 저택이나 고급 아파트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죠. 아무튼 그때 그 우둔했던 과거의 제가 떠올라서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 걸으면서 웃음이 났어요. 저는 가끔 그럽니다.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느닷없이 옛날 일이 떠올라 웃음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 창피하거든요. 관광지로서의 홍콩의 이미지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풍경의 골목입니다. 세계 여행자가 누릴 수 있는 호사 중 하나죠. 만약 단기로 홍콩을 여행했다면 이 섬에는 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홍콩 사람이나 홍콩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 가봤어요? 라는 감탄을 들을 법한 장소. 홍콩 여행을 여러 번 했던 사람들에게서 홍콩에 그런 데도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법한 장소. 그런 장소들에 다녀오면 괜히 제 여행력이 조금 두터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적 허영심은 많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고픈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나 봐요. 선착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제 기억 속 홍콩의 이미지와 비슷한 공간을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글쎄요, 그 느낌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서도 참 미묘합니다. 그리고 홍콩에 와서 그 미묘한 기분에 큰 몫을 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2탄 영상에서 해볼까 합니다. 바로 홍콩의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